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이해찬 부관 참시 난리 났다. 살벌한 민심 충격적. 임동진 목사 양심선언.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배우 출신인 임동진 목사가 고인이 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향해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발언을 쏟아냈다. 임동진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며칠 전 객사한 인간이 있다이라며 보수들이 가장 미워했고 가장 문제아로 삼았던 적괴, 괴수, 짐승 같은 해골 이해찬이 객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곳곳에서 이해찬 총리의 죽음을 애도한다고라며 더러운 인간들아, 괴수의 졸개 같은 인간들아, 너희들도 곧 떠날 줄 알라고 목소리 높였다. 소년보 목사 언급하며 전광훈 석방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임동진 목사의 이해찬을 향한 저주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칠 전 객사한 인간이 있어요. 이해찬이 보수들이 가장 미워했고 가장 문제아로 삼았던 적괴, 괴수, 짐승 같은 해골 이해찬이 객사했어요. 그런데 곳곳에 이해찬 총리의 죽음을 애도한다고요. 예이 더러운 인간들아, 괴수의 졸개 같은 인간들아, 너희들도 이제 곧 떠날 줄 알아라. 며칠 전 객사한 인간이 있어요. 이해찬이 보수들이 가장 미워했고 가장 문제아로 삼았던 적괴, 괴수, 짐승 같은 해골 이해찬이 객사했어요. 그런데 곳곳에 이해찬 총리의 죽음을 애도한다고요. 예이 더러운 인간들아, 괴수의 졸개 같은 인간들아, 너희들도 이제 곧 떠날 줄 알아라. 임동진 목사는 부산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실을 거론하며 구속 중인 전광훈 씨의 석방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전광훈 목사님이 잠깐 어둠의 세력에 갇혀있다며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애국 국민을 하나로 모으시느라고 8년을 이 광화문에서 몸부림쳤던 이 시대의 선지자 전광훈 목사님, 많은 사람이 전광훈 목사님을 재인식했고 소년보 목사도 풀려났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곧 풀어주는 여명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강원식 목사도 발언에 나서 이 정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게 돼 있다며 이 정부가 내란 선전 선동에서 모든 권력을 쟁취한 게 아니냐, 그럼 내란 선동자는 누구냐, 이재명이다라고 말했다. 강 목사는 어제 소년보 목사가 출감됐다. 왜 전광훈 목사님은 출감시키지 않느냐며 전광훈 목사님 속히 출감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구자여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나단 씨는 세계로교회와 세이브코리아의 광화문 집결을 촉구하며 한층 수위를 높였다. 조 씨는 소년보 목사님이 이재명이 죽어야 산다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 이재명이 직접 거론하면 폐쇄하겠다. 수사에서 세계로 교회를 없애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석방됐다며 전광훈 목사님은 이재명이 죽어야 산다 그런 말 안 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재명이 직접 명령해도 세계로 교회 문 안 닫는다며 그러니까 세계로 교회, 세이브코리아는 지금부터라도 광화문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한길 선생도 여기에 와서 함께한다고 했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저항권을 외치고 있다. 이제 조만간 우리와 모두가 뭉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님의 희생이야말로 하늘의 빛이라며 반드시 광화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뭉쳐서 어둠의 세력 다 쫓아버리자고 외쳤다. 한편 조 씨는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3% 이상에만 의석을 주는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소개하며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과 이제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3% 이상 득표만 비례대표 배분하는 건 위헌이라고 했다며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국회의원이 배출된다. 자유통일당도 뭉치기만 하면 비례대표 15석은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통일당 이건희 대변인도 헌법재판소에서 비례대표 3% 봉쇄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며 우리는 반헌법적인 제도로 인해 응당받아야 할 의석을 도둑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희 대변인은 선거제도 자체가 위헌이기에 우리는 선거비용도 모두 보존받아야 할 것이며 도둑맞은 의석을 반환하기 위한 정치적, 사법적 방법을 모두 총동원해 싸우겠다며 자유통일당이 원내로 들어가야 자유대한민국이 산다. 우리가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이 썩어빠진 기득권 정치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다고 소리쳤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던 거학이 사라졌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을 남긴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관련 단체가 중심이 되어 각계 각층의 인물들과 함께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여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베트남에서 사망한 이해찬에 대하여 5일간의 사회장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해찬의 사회장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위키트리에서 사회장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66.7대 33.3으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은 좌파의 이념 설계자이자 권력 관리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이후 좌파 진영의 노선과 권력을 관리해 온 자다. 사회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슬퍼하고 기릴 만한 업적이 있을 때 실시하는 장례 절차다. 이해찬 사회장 논란의 본질, 그는 평생 좌파 진영에 몸담고 있으면서 좌파 진영의 권력 장악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은 갈라치기 권력욕의 화신이다. 그는 좌우 진영 통합이라는 말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었다. 그런 그에게 사회장을 치르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그는 교육부 장관으로 있을 때 교육은 백년대계가 아니라 당면과제라는 말을 했다. 그것은 교육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후진을 양성하는 일이 아니고 좌파들이 정권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는 데 필요한 목전의 작업이라는 의미였다. 그리하여 그는 열등화의 수준에 맞추는 하향평준화 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그가 교육부 장관 시절 교육을 받은 세대인 현 40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식하다는 평판을 듣고 있다. 그는 좌파가 100년 집권을 해야 한다. 내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아무튼 그가 일찍 불교에 계기됨으로써 그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셈이 되긴 했다. 그가 쇠약한 몸을 이끌고 왜 베트남까지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만약 그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설령 그에게 심근경색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한국에 발달된 의술로 그를 살려낼 수 있었을 터였다. 그런데 그가 의술이 열악한 베트남에 갔을 때 심근경색이 일어남으로써 도리 없이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해찬은 국가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한 것이 아니고 좌파 진영만을 위한 정치를 했다. 그는 그의 반대편인 우파를 걸핏하면 토착외고 또는 청산대상이다. 이해찬은 혐오를 팔아 권력을 유지한 가장 비열한 권력 장사꾼이자 국민들을 농락한 사기꾼이었다. 죽음이 모든 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그는 단군 이래 가장 저급한 교육 파괴자이다. 지금 그 피해를 본 영포티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를 노려보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임에도 그는 본 건 영주의 오만을 드러냈다. 그는 국무총리 재임 시절 강원도 양양 낙산사 일대에 큰 산불이 났을 때에도 3.1절 기념일에도 골프장에서 한가하게 골프를 쳤다. 그는 5.18대 광주 현장에 없었으면서 5.18 공자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운동권 카르텔의 비양심적인 전리품이다. 그는 서울시 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송파구청 직원을 불러서 폭행하고 기자에게 후레자식이라고 욕한 폭력배이자 막말과 호통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주사파 NL 운동권이 정무 감각이 있다면 그를 조용히 저승으로 보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억지 춘향식 사회장을 하겠다는 것은 그에 대한 부관참시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우리 역시 우리나라를 갈기갈기 찢어 서로 상대를 못 죽여서 안다라는 나라로 만들어 놓은 그에 대한 사회장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장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슬퍼하고 기릴 만한 업적이 있는 인물이 사망하였을 때 하는 장례식이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성을 지른 국민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사회장을 치르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그는 평생 좌파만의 권력 장악을 위해 혈안이 되어 살았고 우파를 토착외고 또는 깨끗이 쓸어버려야 하는 청산대상이라고 한 자다. 그런 자의 시체 위에 우리가 국화다발을 올린다면 그는 저 세상에 가면서도 우리를 정말 쓸개 빠진 토착외구라고 비웃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가 우리나라에 끼친 해악의 하나하나를 깨끗이 청소해 나가야 한다. 그의 시체 위에는 국화꽃 대신 엄나무 다발을 덮어주어도 시원찮을 듯 싶다. 이재명의 정치적 후견인이 세상에 못된 짓은 다 저지르고 죽었는데 그런 인물이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했다면 이재명의 정치가 온전하게 굴러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부정선거로 대통령직을 강탈한 이재명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 다시 한번 이해찬을 저주한 임동진 목사의 목소리를 듣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 객사한 인간이 있어요. 이해찬이 보수들이 가장 미워했고 가장 문제로 삼았던 적괴, 괴수, 짐승 같은 해골 이해찬이 객사했어요. 그런데 곳곳에 이해찬 총리의 죽음을 애도한다고요? 예이 더러운 인간들아, 괴수의 졸개 같은 인간들아, 너희들도 이제 곧 떠날 줄 알아라. 며칠 전 객사한 인간이 있어요. 이해찬이 보수들이 가장 미워했고 가장 문제로 삼았던 적괴, 괴수, 짐승 같은 해골 이해찬이 객사했어요. 그런데 곳곳에 이해찬 총리의 죽음을 애도한다고요? 예이 더러운 인간들아, 괴수의 졸개 같은 인간들아,
너희들도 이제 곧 떠날 줄 알아라.